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성민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제가 최근에 채널명도 국룰TV 이렇게 바꿨는데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국룰에 따라서 살아왔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그리고 공채로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재테크를 했고,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차를 샀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룰에 따라서 그 코스대로 살아온 사람이라서 국룰TV 이렇게 지어봤는데, 뭐 잘 지은 건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반등이 왔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뭐 동탄 쪽에 갭 투자를 하기 좋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역전세난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서 걱정이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고,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하반기의 역전세난이라는 건데요. 저는 문득 이 역전세난이 그렇게 심하게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전세금이 떨어지면은 그걸 못 돌려준 집주인들 때문에 뭐 경매에 붙이고 망할 것 같지만, 떠들썩한 거 대비해서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역전세난 부메랑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작년을 생각해보면 임대차 3법이 풀리는 여름이 지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웬걸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역전세로 왔죠. 수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업자들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갔단 말이죠. 전 역전세난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아파트 실거래가 앱 아실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걸 보면은 마레프 30평대의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9억에서 10억대 사이로 형성이 됐었어요. 최근에 전세 가격은 이제 약 8억대에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9억에서 8억대로 내려왔으니까 1억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세금이 1억이 내리면은 세입자는, 야, 나는 10억 내고 들어왔는데 9억이 됐네, 혹은 9억 내고 들어왔는데 8억이 됐네, 이러면 돌려주세요 라고 집주인한테 합니다. 그럼 1억을 안 갖고 있는 집주인이 있으면, 돈이 없다, 미안한데 나가달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주겠다. 그래서 뭐 한 8억 3천 이런 식으로 내놓겠죠.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 와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들이 오니까 세입자는 불안해지고, 자기도 1억 낮춰서 8억대에 구하려고 인근의 아파트를 알아보거든요. 사람이 취업이나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갑니다. 근데 단순히 돈 때문에 1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불필요한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리적인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1억 낮은 집을 찾아서 옆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 비용하고 이사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30평대 이사하려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뭐 또 서울 시내 30평대 사는 분들이 아무 이사업체는 안 부르잖아요. 또 뭐 무슨 뭐 통인 뭐 이런 거 좋은 거 하잖아요. 빨리 그 검은데 그 고양이 그려진 거. 요새 인건비가 오르고 해가지고 뭐 짐 좀 많으면 트럭 2대 와야 되니까 300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300만 원 들여서 옮기고, 또 복비는 또 복비대로 나가서 1,200이 들겠죠. 그것도 이사하는데 뭐 마포구에서 용산구 가거나 뭐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만 가도 그동안 본인들이 뭐 이거저거 쓰레기 봉투 사왔던 것도 새로 사야 되고, 뭐 너무 짜친 이야기지만 어쨌든 자신의 삶을 이제 다시 0점 조정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피곤함도 있고, 돈 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죠. 복비 200에 이사 비용 300. 근데 1억에 대한 이자가 3% 정도 요새 받는다고 치면, 한 해에 300만 원, 2년에 600만 원 받는데 이자 소득세가 15%니까 약 600만 원에 85% 곱하면 500만 원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옮겨가느라고 500을 내나, 이자 소득세 빼고 500만 원을 받나, 도찐개찐인데 굳이 저 1억을 받으려고 이사 가야 돼? 그냥 눌러 앉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계약하면 4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2년 전에 계약한 금액이랑 똑같은 걸로 계약을 하는 건데, 신규 계약이라는 이유로 새롭게 계약을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4년을 산다는 거죠. 그럼 나는 2년 전에 계약한 금액으로 총 6년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세 대란이 2022년에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았듯이, 저는 역전세 대란도 소란 없이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나고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집값의 동향이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얼마 내리니까 어떻게 되고 사고가 나고 이런 거라기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주식 거래처럼 팔고 다시 그걸 뭐 이자로 바꾸면 쉬운 게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면서 리타겟팅, 0점 조정을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역전세난이 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거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